지난 시간에 바비르 성간 기업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영역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과학선과 작업선을 보내서 영토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처에 위대한 칸의 떨거지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두 성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랄텍의 광신자라고 하는 정신주의 몰락제국이 각성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랄텍의 광신자들이 우리 팔샬티안과 같이 정신주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막과 교신을 했는데 그곳에서 소환된 아바타가 살짝 미쳤습니다. 이윽고 그 아바타는 우리의 항성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공격력 7000짜리 항성기지의 요격을 맞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해적들이 마브티리 성계를 점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적들은 초계 함만으로 구성된 25,000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함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샬티안의 4만 함대가 충분히 박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4만의 함대를 저 해적들이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샬티안 함대가 거의 전멸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쪽팔림을 감수하고 함대를 강제 이탈시켰습니다. 그나저나 해적들의 초기함의 무장을 보면 우리 팔샬티안에 비해 그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팔샬티안의 4만 함대를 격파했다는 것은 해적들이 초기함으로만 이루어진 함대가 전함과 순양함이 섞여있는 우리 팔샬티안의 함대를 카운터 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적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우주에서 어떤 미약한 신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발원지를 찾을 수 없어서 일단은 고스트 시그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편 우리 우주의 도처에서는 기계 생명체, 즉 신스라고 하는 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스들은 누군가에게 납치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스를 납치한 이들은 그 신스들이 소환받았다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신스들의 실종은 고스트 시그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신스들이 고스트 시그널의 발원지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팔샬티안은 정신주의 승천을 선택해서 기계와 신스라고는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스트 시그널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던 신스들 가운데 하나가 고스트 시그널의 발원지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오발 사태의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우주가 말썽 많은 유기체와 기계의 확장으로 재앙을 일으킬 수준까지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투를 위한 인공지능들이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 팔샬티안은 스스로를 우발 사태라고 부르는 고스트 시그널의 주인과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발 사태는 우리 문명의 발전이 클래스 30 특이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전 우주가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발 사태는 우리를 막기 위해 공격을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우발 사태는 우주의 탄생부터 존재해왔던 미약한 신호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체들의 문명의 발전의 정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이 클래스 30 특이점에 달하는 순간 신스들을 해킹해서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우주 여기저기에서 기계로 만든 세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팔샬티안의 남쪽에서도 기계의 세상이 출현하였고 그곳에서 우발 사태의 전투력 60만짜리 함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팔샬티안의 총 함대 전력은 10만에 불과합니다. 우발 사태의 함대가 소환된 성계 근처는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발 사태의 전함의 스펙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발 사태 전함들의 무기가 실드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보다 실드의 비중을 높인 전함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팔샬티안의 동쪽에 출현한 기계 세계에서 45만의 우발 사태의 함대가 게이트웨이가 있는 오실리페 성계를 점령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팔샬티안의 동쪽 관문인 레사스 성계에서는 함대와 항성기지의 전투력을 모두 합쳐 10만 남짓의 군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신스 승천을 한 미다리 공업국에서 대량의 함대를 오실리페 성계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우리 팔샬티안이 구원 요청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미다리 공업국은 이미 신스 승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동족들이 고스트 시그널에 이끌려 우발 사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다리 공업국에서 가장 가까운 우발 사태의 기계 세계를 공격하러 나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팔샬티안의 남쪽에 있는 숙적 아부티리아 사제단과 베르티시우스 기술체도 우발 사태의 공격을 받아 군사력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베르티시우스 기술체는 우발 사태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우리 팔샬티안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의 군사력은 우리 팔샬티안에 비해 하찮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샬티안은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부티리아 사제단과 베르티시우스 기술체가 연맹을 맺고 호시탐탐 우리 팔샬티안을 처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발 사태의 등장 덕분에 저 두 나라의 군사력은 우리 팔샬티안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팔샬티안은 전군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전투력 5만짜리의 함대를 아부티리아 사제단이 장악하고 있는 성계를 점령하기 위해 출동시켰습니다. 아부티리아 베르티시우스 연합군은 함대 하나당 전투력이 3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세 남쪽의 전선이 모두 우리 팔샬티안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발 사태에 대항하기 위해 전함을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함대 수용력을 훨씬 초과해서 함대 유지비로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400씩 에너지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 사태 함대가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재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한편 아부트리아 베르티시우스 연합함대도 비록 방금 남쪽 전선에서 주력이 격파되었지만 다른 전선에서 소규모로 게릴라전을 활동을 하다가 북쪽에 있는 레사스 성계를 급습하여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루란 성계 일대도 아부트리아 베르티시우스 연합군에게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샬티안도 함대를 나누어 각 전선에서 동시에 요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함대 분할은 우발 사태의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위험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대 분할을 결심하게 된 까닭은 랄텍의 광신자로 이름을 바꾼 각 성제국이 북쪽의 우발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와줬기 때문입니다. 랄텍의 광신자 함대 전투력 30만, 우발 사태의 전함의 전투력 20만, 따라서 우발 사태의 북쪽 기지는 랄텍의 광신자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발 사태의 기지 하나당 전투력이 50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랄텍의 광신자가 우발 사태의 기지 하나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발 사태의 함대는 어설프게 함대를 분할하다가 각계격파당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분할돼서 어디로 갔었던 우발 사태의 함대 15만이 기지가 터진 후에야 허겁지겁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30만인 우발 사태의 함대들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퇴로가 막힐 것 같으면 워프 점프 드라이브를 써서 재빨리 튀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팔샬티안 남쪽에 있는 우발 사태의 기지는 주변에 대항할 수 있는 제국이 없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그들이 잠식한 영토는 바로 티모 연방의 것이네요. 하지만 티모 연방과 그들의 친구들도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발 사태의 거점들을 하나씩 차례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발 사태가 우리 팔샬티안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타서 아부티리아 베르티시우스 연합군의 잔당들을 쓸어버리고 강화 협정을 맺어 그들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아부티리아 사제단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네요. 참 아까 점령한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성계에 전 우주를 스캔할 수 있는 거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 팔샬티안도 함대를 보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